한병도 의원은 전북 익산시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인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 정무비서관, 정무수석까지 지냈죠.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얘기 나눠보죠. 한병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도입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상황도 심각한데 예. 이 태풍도 북상하고요. 뭐 한반도의 상황이 이제 설상가상입니다. 네네. 지역구인 전북도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제 지역,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가 아주 없는 지역이었는데요. 예. 저번 폭우로 좀 침수 피해가 있었고, 특히 코로나가 지금 26일자로 8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익산도.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더 확산될지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예. 네.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네.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 걱정들이 큽니다. 의원님 네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정말 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그러니까 요구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장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 좀 논의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이후에 논의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 이것을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의사분들은 좀 직분에 충실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좀 보면서 예. 이후에 논의를 해도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기에 맞지 않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협회의 이 파업 명분은 둘째치고 이 네. 파업을 벌이는 이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예.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재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시기에 지금 파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느 국민께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의사협회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 그러니까 의대 정원의 이 시한부 증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증원에 찬성을 하고요. 예. 개인적으로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생각을.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조율될 소지도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냥 강대강,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은 현재 시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도 충분히 좀 들어볼 만하고 얘기는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파업부터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정부가 좀 이 의사분들과의 대화는 좀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거의 매일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협상을 했고요. 총리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선에서 거의 매일 협상을 하다시피 했는데, 예. 지금 그 정부의 입장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 의사협회에 대한 요구 조건을 지금 답하라. 지금 답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예. 정부 입장은 논의는 하되, 지금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너무 시급하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후에 논의하자는 거니까요. 저는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가면 결국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입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참 크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격상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도 좀 도는 것 같고요. 네네. 이 3단계 격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당 어제 최고위원도 지금 당장
3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논의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장에 있는 우리 보건 당국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현장 대응들을 현재 잘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당국에서. 네. 그래서 판단은 좀 정부에 맡기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잘 함께 해주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참 이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요. 네.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네.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게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의 이 대상이잖아요. 네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뭐 일부만 대상으로 할지. 예.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재난 상황에 맞게 필요하면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거의 뭐 전쟁하듯이 저희들이 임하고 있잖아요. 뭐 방법이야 국채를 발행하든 자체 재정 여력을 확보를 하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네. 지금은 좀 코로나19 확산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 국력을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상황을 봐서 규모와 내용을 이야기해도 좀 늦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특히 저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미 정부에서도 어떤 지원에 대한 대상 이런 것들이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 상황을 보고 결정한 다음에 논의를 하고 바로 지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미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내일 모레니까요. 토요일. 네네. 예. 지금 이제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해찬 예. 대표가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네네.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전당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을지 예.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도 이런 전당대회는 정말 처음 보고 처음 경험하는데요. 예. 일단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서울, 경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만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지역 연설을 하면은 한 40분, 많게는 한 30명 정도 앞에 놓고 연설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만 보고 연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전당대회가 이제 지역을 돌면서 원래 흥행이 막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런 그 지역 돌면서 그 연설에도 없지 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지금 흥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것 또한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조치고요.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리고 이제 이 뭐 비대면 전당대라는 이런 걸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토요일 날을 다 할 겁니다. 예. 예, 전당대. 예. 지금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뭐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고위원에 나선 이 예. 출사표라고 할까요? 도전하는 이유. 예. 이제 저는 특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17대 때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때 예.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현재 계신 대통령을 비난하고 국회의원들도 입만 열면 그때 대통령을 비난을 했었거든요. 참여정부 때는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부 다툼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당도 망하고 그다음 국회의원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 뒤에 선거에 계속 참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닥치지만 이 내부가 균열을 하면은 다 어려워진다는 게 저희들이 경험칙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이 더 똘똘 뭉쳐서 원팀으로 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 경험이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그래도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잘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했습니다. 예. 당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이 원팀으로서의 그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의원님이 이제 지역구가 이 전북 네. 익산이시니까 네. 요즘 호남 민심은 좀 어떤가요? 자꾸 호남 민심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호남 민심 동요를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가끔 그 지역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은요. 예. 어떤 호남 민심이 이반될 만한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민심에 대한 동요를 늑체감할 수도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호남도 그 영향이 약간의 있었던 그걸 가지고 호남 민심 동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예.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예. 경기지사가 이제 좀 강세잖아요. 예. 어떠세요?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를 좀 하신다면. 아니, 제가 이제 뭐 지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지만, 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건강하고, 그 여러분의 대통령 후보가 있는 건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하고 많은,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뭐 이제 후보에 올라 있는 분은 이낙연 의원 또 이재명 네. 지사인데 네. 더 많은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도 될까요? 예,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해야 예. 어떤 그 국민에 대한 국민들께서도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요. 이번 대선 그리고 이제 이런 대선 경선을 통해서 또 다른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가 또 성장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다양한 후보군이 많이 있는 건 민주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 후보가 들어가는 건 이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 네.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궁금해서 그 네네.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는 이게 네. 술을 잘 못하셔서 네. 이 한병도라는 별명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서 한병도입니다. 예. 술을 잘 못하시나요 진짜? 이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게 특이 체질해가지고요.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술을 좀씩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술을 배워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예. 술은 안 들고 몸만 힘들어져서 지금 이제 완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뭐 지금처럼 이 비대면 네. 시대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렇죠. 지역하면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건 제가 술을 못 먹는다고 전국에 소문이 나서요. 예. 어디를 가나 뭐 술을 막 권유한다든지 그런 일이 지금은 별로 없어서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네네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 앞으로 네. 다가왔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